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조금씩 비가 내리는 수요일 37번째 또다시 감사합니다를 기도합니다. 장마비가 어느 정도 왔나 궁금하여 청계천으로 나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눈치 보지 말고 쉽게 살아라.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이다. 생긴 대로 살아야 편안하다. 는 정말 쉽고 간결한 생긴 대로 살아야 편안하다. 그렇죠. 머슴은 머슴의 삶이 있고 왕자는 왕자의 삶이 있는 겁니다. 공주가 아닌 사람이 공주인 척하고 사는 것은 무척 짧은 시간은 공주인 척 할 수 있겠지만 몹시 힘들죠. 자신을 옥죄어야 되고 그 어떤 곳에 너무 높은 이상을 두고 살자 보면 너무 나 자신이 몸도 마음도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은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조병하 시인이라는 시인분께서 이분은 1921년에 태어나셨고요. 저희 애가 2002년생인데 2003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랜 세월을 작가 생활로, 작가의 삶으로 평탄한 삶을 그래도 우여곡절이 많지 않은 그러한 질곡의 삶이 아닌 평범한 평탄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시, 수필, 그림에 녹아있는 조병하 시인의 그 세계는 무척 긍정 마인드로 긍정적인 모든 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짤막한 시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라는 제목입니다.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들은 외롭다. 외로운 사람들의 목소리들이다. 쓸쓸한 사람들의 사연들이다. 내가 대답을 할 수 없는 사정들이다. 내가 대답을 해도 나도 모르는 인생들이다.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들은 길을 찾는 목소리들이다. 길을 찾는 사람들의 사연들이다. 내가 대답을 한들 길을 묻는 쓸쓸한 사람들의 사정들이다. 내가 대답을 한들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이다. 시인이 말씀하신 그 밤중에, 한밤중에, 특히 밤 12시에서 새벽 2시, 3시 사이에 걸려오는 전화는 무척 참 힘들죠.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정말 도움을, SOS,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을까. 한편은 마음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은 너무 안 됐다는, 안쓰럽다는, 오죽하니 전화를 이렇게 할까. 예전에 저는 밤중에, 한밤중에 전화를 걸 수는 없지만 한밤중에 정말 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전화를 걸었었죠. 마음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는 무언가 나의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 내 고통을 좀 돌아봐 주세요 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 집이나 또 타지에 계시는 자제분이 계시는 집이면 더욱 그러겠죠.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기쁜 소식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뭔가 위급한 상황, SOS 그럴 때는 늘
내 지갑이 어디 있었고 핸드폰이 어디 있었고 어떻게 하면은 빠른 시간 5분 10분 내로 택시를 타고 어디로 출발해야 될 것인가가 머릿속에 항상 아마 제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늘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저기 강암에서부터 청계천 입구에서부터 쭉 걸어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 장마철 이 오염 폐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청계천 쪽이 녹조가 쫙 깔렸더라고요. 물이 썩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자연 상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지금 분리수거 하고 있는 것 역시가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뭐 60% 70% 이상 정착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몰래 뭔가를 오염 폐수를 버리고 있는 그러한 가정집이나 공장, 회사 뭐 이런 단체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것이 다 환원이 되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병들고 그러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내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분리수거, 음식물 찌꺼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오염을 하게 됩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땅 파고 무더기 파고 묻어버리면 땅에 완전히 이렇게 환원이 되잖아요. 거름도 되고. 그러나 이 토지,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감나무나 과실수에 이 염기가 있는 뭐 김치 이런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버리지 말아주세요. 자연 상태에서도 이 소금이 있거나 이런 간이 많이 배어 있는 음식은 나무에나 식물의 성장에도 몹시 안 좋다 합니다. 또한 지금 참 우리나라 이 귀한 청계천을 만들어 주신 이명박 대통령의 이 지혜와 또 풍부한 예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청계천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공사를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노고와 땀방울과 핏방울이 어우러져서 이러한 청계천이 만들어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넓혀서 배도 띄우고 뭐 이탈리아 어느 도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 역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간직하고 소중하게 보관하였다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삶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지금 자기 몸과 마음을 닦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에서 7시 사이인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도 제가 6시 조금 넘어서부터 집에서 출발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생활전선에서 또한 자기 몸의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활동하고 있다는 그 활동 에너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힘이 모여서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난 저력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오다가 보니까 이 바위돌 같은 돌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조경을 위해서 많이 활용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돌 하나도 다 옮길 때 그 옮기는 사람의 그 작업 힘든 이런 것들이 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참 뿌듯하죠. 이게 모든 것이 다 국민의 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청계천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위정자로서의 그 청계천을 만드신 위상과 이 정치인들, 모든 정치인들이 다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울러져서 오늘의 지금 이 청계천을 보고 있다는 것은, 물론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는 작고하셨는지 살아계시는지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모르겠지만 그분이 아마 이 정치하시는 그 동안 이 청계천 만드신 것은 아마 자손 대대로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추앙되어야 될 기쁨이라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뭉뚱그려서 모든 것이 다 너는 나쁜 놈, 너는 치사한 놈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도 좋은 점이 참 많은 민족이죠. 그죠? 그리고 나쁜 점도 극악한 점도 없지 않아 많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옆에 아주 무서운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재력 역시 정말 유고한 5천만 년 동안의 유고한 엄청난 재력을 가진 민족 아닙니까? 감히 뭐 어떻게 누구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한국, 그러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음악은 산울림이라는 그 리더의 김창환님의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비둘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참 많이 있네요. 지금. 그렇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나는 솔로 하는 날입니다. 혹시 솔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솔로를 바라봐 주시면 더 재밌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목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톡톡톡 혜연TV의 송혜연입니다. 감사합니다.